안녕하세요, 바이크로입니다. 요거 좀 깎아주시면 안 아, 될까요? 근데 고객님 곤란합니다. 좀 깎아주세요. 아유, 잠깐만요. 깎아주시라니까 10만 원만 깎아줘. 카운터에 목표물 하나 체크. 감사합니다. 땡큐. 언더커버, 라이트.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40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알잖아. 안 돼? 5만 원. 5만 원 해줘야. 5만 원? 5만 원? 이게 오픈마켓의 매력 아니겠나? 전통시장이 왜 살아남았나? Nuclear launch detected. 도와주시게. 심장을 간통당했다네. 내 수도 조금 흐르는 것 같다. 따뜻해. 저승 돌아가라. 제발. 그럼 5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돼? 그럼 정정하겠네. 10만 원 더, 20만 원. 바이크루. 안녕하십니까, 모토짭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감자 오픈 AI사의 챗 GPT.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궁금한 것을 채팅창에다 쓰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답변해주는 방식인데 나름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줄 아는 똑똑이라서 이후 데이터가 더 쌓이면 검토 후 스스로 기준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의 486 버전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챗 GPT의 바이크 상향과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말이죠.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정통 경상도식 인사를 건네봤고요. 질문하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동문서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가지 브랜드에서 5가지 모델로 정정하였고요. 옳지,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질문을 3번 정도 시도해 보았는데 거의 토시 하나 바뀌는 수준이라 챗 GPT가 이 모델들의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혼다 CB750, 두 번째 할리 스포스터, BMW R90S, 가와사키 G1, 두카티 916 순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취합하는 데이터가 인간이 올린 자료 기반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되는 수준의 모델들이었지만 혼다 CB750이 슈퍼커브를 제쳤다는 것과 왠지 가와사키 G1의 자리에 스즈키 하야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중화. CB750은 사기통의 대중화, 스포스터는 돈이 있는 아저씨들의 전유물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대중화, 916 R차 디자인 대중화 등 다수에게 영향을 끼친 모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챗 GPT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 바이크 모델이 뭔지 물어보니까 트라이엄프 본네빌이랍니다. AI 주제에 그 옛날의 감성을 느낄 수도 있나 뭐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토달면은 이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블랙리스트 될까. 첫 번째, 혼다 CB750이 출시되기 전에 바이크 시장 분위기는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바이크 시장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바이크 제조사들이 주도하였습니다. 대형 바이크 시장은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57년도에 슈퍼커브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주 실용적인 모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1969년 이 모델의 출시는 대형 바이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많은 제조사들이 이 모델을 모방하거나 경쟁 모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다 CB750의 출시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며 대형 바이크 시장을 선도한 바이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쌉 인정입니다. 자, 종합해보자면 결국 서구의 단기통, 2기통, 스쿠터, 혼다의 슈퍼커브가 주류였던 60년대에 CB750의 착한 가격 4기통이 세계 대형 바이크 시장의 포문을 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네요. 은근히 성능에 집중하는 챗 GPT네요. 은근히 상남자 스타일이네. 두 번째 모델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출시 당시 비슷한 성능의 다른 모터사이클도 있지 않았나? 왜 높이 평가받는지 궁금해. 챗 GPT가 대답했습니다. 스포스터가 처음 출시된 1957년 당시 미국 시장에는 다른 제조사에서도 비슷한 성능의 바이크가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이엄프, 본네빌, BSA, 노튼 등이 있었죠. 그러나 스포스터는 그 당시 미국 바이크 시장에 인기 있는 크루저 스타일의 바이크로 낮은 시트와 핸들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크의 시트고가 낮으면은 바로 판매량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넓은 스타일의 핸들바, 그리고 광대한 더블 크랭크 엔진과 같은 더블 크랭크 엔진, V2 말하는 것 같아요. 독보적인 지위를
바이크를 선점하였습니다. 매니아가 있다는 거지. 할리는 할리다. 본네빌은 본네빌이고, 또한 스포츠터의 V-트윈 엔진은 실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래는 1200cc였죠. 거기서 딱 멈춰서 엔진에 열이 나도 내구성에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않겠다 싶은 c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매력적인 모터사이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물론 더 경쾌한 디자인에 성능 좋은 본네빌의 압박이 있었지만 스포츠터 매니아 층들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네요. 공랭이 없어지고 순행식으로 이제 대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패스. 세 번째, 박스 엔진을 장착한 R90S. BMW에서 생산되는 70, 80, 90, 100 뭐 여러 모델 중에 굳이 BMW R90S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야? 시기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90S의 디자인은 당시 다른 바이크들과도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특히 오렌지색 페인트는 다른 바이크들과는 차별화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과 기술적 특성, 높은 성능과 우수한 조작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고가치 클래식 바이크 중 하나로 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두카티 916이 알차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면 R90S는 70년대, 90년대도 아니야. 70년대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오렌지 그라데이션 비스무리하게 하는 페인팅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 최신의 R18에서도 볼 수 있는 페인팅 기법이기도 하죠. 거기에다 당시 최고의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S버전의 고성능 세팅까지 더해 제로백 4.8초, 최고속 200km에 달할 정도 이 모양의 200km가 나오는 거예요. 정비성까지 좋은 해자의 모습까지 갖춘 절대 이길 수 없는 엄친아의 바이크였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가와사키 G1. 출시 당시에 경쟁 모델이 있었나? G1은 당시 세계 최강의 슈퍼바이크로 평가받았으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출시 당시에도 경쟁 모델이 존재했습니다. 야마의 경우 XS1, 이거는 650cc예요. 혼다는 1975년에 CB750F 슈퍼 스포츠를 출시하여 경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델은 가와사키 G1과 비교하여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 뒤떨어졌습니다. G1은 900cc 엔진과 순행식 시스템, 순행식 시스템 이거 틀렸어요. 공랭식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틀려요. 그러니까 좀 자랑할 모델이 있으면은 이런 되도 않은 거짓말을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약을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챗GPT가. 그런 느낌이 진짜 있더라고. 멋진 그래픽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특성과 높은 성능으로 인해 바이크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가와사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스피드 경쟁이거든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 모터사이클 4사의 스피드 경쟁 최종 승자가 궁금해졌어요. 물어보니까 이들 중 최종 승자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까는 순위를 정하는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당 브랜드에서 반박이 들어오면은 어떡할 거야? 고소 권력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젠틀해요. 공정하기가 아주 판사급입니다. 결국에는 모델마다 매력이 다르니까 뭐 스즈키, 혼다, 가와사키 뭐 그런 팬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카티 916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6 출시 이후 제일 신경을 곤두세워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 아무래도 일본 4사겠죠. 그래서 일본 바이크 시장의 반응과 대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94년에 출시된 이후 일본 바이크 시장에서 이 모델의 폭발적인 인기를 만났습니다. 번역이 좀 매끄러지가 않네요. 916은 이전까지 일본 바이크 시장에서 인기 있던 일본 제조사의 스포츠 모델들과 달리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유럽식 레이싱 모델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인기에 대응하여 일본의 대형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은 유럽식 디자인과 고성능을 갖춘 모델을 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마하의 R1, JSX R1000. 그러나 916은 여전히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성능으로 일본 바이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클래식 바이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겁니다. 여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두카티 916은 천재 디자이너 마시모 탐보리니 형님의 결작이기도 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럽 바이크 시장 전선에 일제 타도가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
때문이었는지 고성능 엔진을 얹으면서 콤팩트하기까지 했습니다. 80년대까지 자국 바이크가 대세라는 것을 00년이 하던 일본 바이크 사사들도 이때 뒤통수 한번 시겨먹고 각성해서 야마하 아론을 필두로 슈퍼바이크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아까 말한 클래식 바이크의 기준이 AI는 뭐라고 생각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고전적인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역사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바이크는 단순히 과거의 디자인만을 갖춘 바이크가 아니라 과거의 기술과 엔지니어링, 문화,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관된 바이크를 포함합니다. 멋있습니다. 뭔 뜻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시각을 좀 넓혀라 인간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두카티 하면은 장고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카티 바이크가 다른 모터사이클들에 비해 더 자주 고장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출력과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엔진에 더 많은 압력과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부품들의 내구성과 견고함이 중요해집니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고열을 못 견딘 블럭과 고무 피복 전선유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연식이 10년이 넘어가는 고발열 알차 계열들의 숙명인 듯합니다. 뭐 환경에 따라서 그 수명이 더 짧거나 긴 모델도 있겠죠. 아무래도 열 발산이 적은 네이키드류의 성능만 가지고 있어도 오래오래 탈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두카티가 고장이 많다면 반대로 혼다는 내구성이 좋은데 두 개 회사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터사이클 회사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살 이게 뱀처럼 피해가더라고. 여러 모터사이클 업체들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점을 확대하고 개선하면서 모터사이클 산업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마다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구매자들이 이제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고, 그래서 산업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아주 선구자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존댓말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뜨거운 감자 챗 GPT의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모터사이클 5선이었습니다. 짧게나마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덕에 보통의 결과치를 벗어나진 않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AI는 다른 결론을 낼 줄 알고 은근히 기대했었거든요. 아직 데이터를 전달하는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으려니, 그리고 가끔씩 허세 부리는, 예를 들어 공냉을 순냉으로 V2기통을 V4기통으로 자체 업그레이드 무리수를 던지는 것,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건 정보 전달 측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데 말이죠. 요거는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이 정도 퀄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그 시간이 1초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빨라요. 이제는 누구 말 맞다나 뭘 해도 AI를 넘어설 수 없는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태도가 좋은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존경심, 감정, 재미는 AI가 누릴 수 없는 것이기에 대체가 불가하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모토잡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